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66명의 경제학자들에게 미국 경제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66명의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 물가, 금리, GDP 성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면 첫 번째로 고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은 올해 말 실업률이 약 4.2%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이 월 평균 약 13만 4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7월에 전망했을 때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실업률은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현재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보이는 이 빨간색이 전체 이런 경제학자들의 대답한 값의 평균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치가 지금 현재 원만히 상승하다가 일부 하락하는 이런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표가 예상 근원 PC 물가고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연준의 금리 예상치인데요. 보이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코어 PC 같은 경우는 조금씩 2024년뿐만 아니라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역시도 24년에서 25년으로 가면서도 대폭 하락하고 27년까지 하락한 다음에 거기서 27년부터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리의 경우 코어 PC부터 말씀을 드리면 2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고 또한 금리의 경우 24년 말까지 금리를 4.4%가 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이는 25bp씩 올해 말까지 두 번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조사했을 때는 연말에는 한 4.9%가 될 것 같다라고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에 비해 50bp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경기와 GDP 성장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경기 침체 확률이고 경제학자들이 살펴본 경기 침체 확률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경제학자들이 살펴본 예상 GDP 성장률입니다. 이 검은색은 실제 GDP 성장률이고 이 검은색 GDP와 연결되어 있는 이 주황색 점선이 예상 GDP 성장률인데요. 먼저 이 경기 침체 확률부터 살펴본다면 경제학자들은 50bp 금리 인하 이후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인하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금리 인하 후에 경기 침체 확률을 더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상 GDP 성장률의 경우 25년 1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월에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내용인데요. 9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25만 4천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실업률 또한 예상치보다 소폭 낮은 4.1%가 나옴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 고용 보고서만으로는 소프트 랜딩 전망을 바꾸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레저, 교육, 공공부문으로 이런 추격형 부문에 해당하며 증가한 일자리 종류가 적었다. 그리고 9월은 전통적으로 학교가 재개되고 여름 일자리가 끝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변수가 많은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 달간의 데이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현재 확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전했으며 9월에 또 소비자 지출에 대해서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소비자 지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에 9월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로는 먼저 다우존스 컨센서스가 잘 나온 것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카드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9월의 경우에는 이런 백화점, 잡화점, 의류 매장 등이 매출의 0.6%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소매 판매가 상당히 가속화된다면 이렇게 노랜딩이나 좀 재가속으로 시나리오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는 좀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FOMC에서 낮출 수 있겠지만 금리가 4%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계속 증가한다면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가 아마존과 소형 원자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유틸리티 섹터가 오늘 S&P 500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되었는데요. 네, 도미니언 에너지는 버지니아에 있는 도미니언의 기존 노스에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게 잠재적으로 최소 300메가와트의 그리드를 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이번 발표와 동시에 좀 유망한 이런 원자력 기업들 샘 알트먼이 투자한 오클로 아니면은 컨스텔레이션스, 뉴스케일 파워까지 이 각각의 이런 소형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발표 이후 유틸리티 섹터는 이제 S&P 500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샘 알트먼이 투자했던 오클로나 아니면 그 외에 또 유명한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모두 주가가 하루 동안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컨스텔레이션 파워 역시도 주가가 5% 이상 상승하였는데요. 지난 월요일에도 이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늘 또다시 빅테크가 원자력 에너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며 원자력이 이제 AI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적합한 에너지임을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 가지 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본 이런 향후 경제 전망. 두 번째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살펴본 오늘 발표할 이제 9월의 소매 전망과 향후 노동시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자력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